질대지더라도 상대국도 무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엄청난 전략의 한국군. 한국 군대 짐승 모드로 돌입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 말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은 15.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6%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한화로 약 59조 16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로 높은 군사 지출국이 될 거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수준,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유럽과 같은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마주하면서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군사장비를 가지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이웃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5위로 평가했는데 한국은 보유 장비와 경제력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병력 수와 잠수함 등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군사력을 올리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군사력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증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독침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이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 국가도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변국도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빼면서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면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며 중국은 이 어도에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군 관계자는 유사시 펼쳐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고 중국이 한국과 무력 분쟁이 생기면 전면전에만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 스스로 일본과 중국과 무력 충돌이 생길 때를 대비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독침 전략을 1990년대부터 연구해왔는데 한국이 중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상대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500km 순항미사일 등의 미사일 800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에 개량된 현무 미사일 900기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후년부터 5년 동안 300기를 생산해서 모두 2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 70%를 단 하루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개발된 전술의 급여 위력을 지닌 현무사는 탄도 중량 2톤에 800km를 갈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시험 발사를 하며 앞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경우 핵을 탑재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핵탄두 파괴력을 지니는데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올라가서 마하 10에서 20의 속도로 떨어지기에 한중일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회피 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더불어 독침 전략을 위한 대표적 전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양해를 받아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가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미사일로 발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과거 개발했거나 현재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970년대에 개발되고 시험 발사한 백곰에서부터 1980년대에 개발된 현무 1부터 최근에 개발 배치되고 있는 현무 -1C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백곰은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로서 1971년 개발을 시작하여 1978년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과 모습이 유사한 지대지 미사일로 백곰 시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고체 추진기관은 미 로켓 마틴 계열사를 통해 도입했고 유도장치는 영국 GC사에서 개발한 관성항법 장치를 도입해 만들었다. 그러나 1979년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항미미사일 지침에 서명하고 50 신군부가 미국의 압력에 1982년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시켜 탄도미사일 개발은 타격을 입었다. 현무일 1983년에 북한이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개발이 다시 시작되었다.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전략무기로 백곰을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토록 한 것이다. 1986년에 개발에 성공해 양산에 들어간 현무는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위용을 드러냈다. 현무는 450에서 600kg의 이중 목적 고폭탄 탄두를 장착하고 추진 방식은 2단 고체 로켓을 사용한다. 100m 이내의 명중오차를 갖고 있다. 명중오차가 100m 이내라는 것은 100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목표물을 중심으로 50발은 반경 100m 이내에 나머지 50발은 반경 100m밖에 각각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무 탄두에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반경 수백 미터 이내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2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현무1의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한 것이 현무2의 일이다. 2006년 7월에 실전 배치되었다. 그리고 2012년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이 진행되었다. 현무2B는 사거리 500km로서 2014년 4월 발사 시험한 후 2015년에 실전 배치를 하였다. 현무2C는 사거리 800km로서 시험 발사를 마쳤으며 2017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에 있다. 현무2는 러시아 전술 미사일인 SS-26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길이는 6에서 7m, 명중오차 30m 이내로 개선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800km는 이론상 SRBM이지만 한반도 주변의 좁은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군사상의 실제 가치는 MRBM으로도 분류 가능하다. 사거리 800km인 현무2C는 제주도에서도 북한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수정하여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톤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